비바람이 도시의 창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밤이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소란 속에서 마치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찢으며 가까워졌고 앰뷸런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밤공기와 함께 피냄새가 훅 끼쳐왔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 차인 이서연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달려나갔다. 그녀의 하얀 가운은 이미 다른 환자들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다. 30대 남성 올림픽대로에서 단독 차량 전복 사고. 현장 도착 시 의식불명, 두부 외상 의심. 바이탈 사인 불안정합니다. 이동식 침대가 거칠게 밀려 들어왔고 그 위에는 값비싼 정장 차림의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굳게 감긴 눈과 창백한 얼굴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간호사들에게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트라우마 베드로 옮기고 수액 라인 확보해. 혈액검사, CT 촬영 준비하고 신경외과에 바로 연락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환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권강혁,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유진그룹의 최연소 CEO. 그리고 그녀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그 남자. 5년 전 단 하룻밤에 스치듯 한 인연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였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떨림을 억누르며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다. 그의 동공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불규칙하고 미약한 심장 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불안하게 때렸다. 응급처치가 숨 가쁘게 진행되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일까? 그의 얼굴은 5년 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강인해져 있었지만 핏기 없는 입술과 깊은 상처는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삐걱거리며 그의 생체 신호를 알렸고 그 소리들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신경외과 의사가 도착하고 여러 검사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긴급한 진단이 내려졌고 당장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정이 떨어졌다. 수술실로 그를 이송하기 직전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서연은 잠시 그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의 곁을 지키던 비서와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찰나였다. 그녀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신만만했던 남자가 지금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서연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때 그녀의 기억 속에서 5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당신 눈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군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의 목소리.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차가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포겠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절박한 기도에 가까운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접촉이었다. 제발, 제발 깨어나.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입술을 때려는 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그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권강혁의 의식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귓께는 윙윙거리는 이명과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한 통증으로 가득했고 온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빛을 찾으려 애쓰던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그 감촉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의 희미해져 가는 의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선명한 감각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자신에게서 막 멀어지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하얀 가운을 입은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뒷모습.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다른 의료진들 사이로 사라졌다. 강혁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거친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의 미약한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곧이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말 들리세요? 강혁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그 감촉과 눈앞의 뒷모습은 꿈이었을까? 하지만 입술에 남은 미묘한 온기와 그의 의식을 깨운 강렬한 느낌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뒷모습의 여자는 찾을 수 없었다. 서연은 동료들 틈에 섞여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격과 당혹감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깨어났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보았을까? 기억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행히도 강혁은 막 깨어난 상태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의식이 돌아온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응급실 한쪽으로 물러나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골랐다.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고비를 넘긴 셈이었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다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수술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강혁은 수술실로 옮겨졌고 응급실에는 다시 일상적인 소음과 분주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세계는 권강혁이라는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트라우마 베드를 바라보며 자신의 입술에 남은 그의 차가운 감촉을 떠올렸다. 그것은 5년 전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잔인한 매개체였다. 그녀는 그저 그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살아남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권강혁은 VIP 병실로 옮겨졌다. 며칠 후 그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단기적인 기억 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들을 기억해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잔상이 남아있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의 섬광과 깨어나는 순간 느꼈던 그 부드러운 입맞춤, 그리고 황급히 사라지던 하얀 가운의 뒷모습. 비서에게 그날 응급실에 있었던 의료진 명단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지만 수십 명의 이름 속에서 그 뒷모습의 주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깨운 것일까? 그에게 그 입맞춤은 단순한 접촉 이상이었다. 그것은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자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그 순간의 주인을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여자가 5년 전 자신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재회가 또 다른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퇴원 후 유진그룹으로 복귀한 권강혁의 첫 번째 지시는 그 여자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그날 밤 응급실에 있었던 모든 여성 의료진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샅샅이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협조적이었고, 수십 명에 달하는 인원들 중에서 흐릿한 뒷모습만으로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었다. 강혁은 답답함에 마른 세수를 했다. 그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함 이상의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현실로 잡아당긴 그 신비로운 순간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꿈에서 그 순간을 반복해서 보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다가오는 그림자, 입술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어떤 절박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자신을 살렸다고 강혁은 확신했다. 그는 유능한 경영인이었고 모든 일에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일만큼은 그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집착하게 되었다. 그의 비서는 CEO가 평소답지 않게 비합리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감히 그의 결정에 토를 달지는 못했다. 강혁의 책상에는 그가 퇴원하던 날 병원 측에 전달한 거액의 기부금 약정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감사함의 표시이자 그 여자와 자신을 이어줄 유일한 끈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의 발로였다. 한편 이서연은 권강혁이라는 폭풍이 자신의 삶을 핥히고 지나간 후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에 대한 뉴스를 피했고 동료들이 VIP 병동에 입원한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날 밤의 입맞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저지른 충동적인 실수였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5년 전의 기억과 함께 그날 응급실에서의 감각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의 차가웠던 입술, 희미하게 느껴졌던 그의 숨결,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떠졌을 때의 그 기적 같은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없었다. 5년 전 그에게 느꼈던 것은 분명 풋사랑에 가까운 설렘이었다. 하룻밤의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각인을 남겼다. 그 후로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음 직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그의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그저 지독한 우연의 장난일까?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감정을 묻어버리고 다시 의사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하고 싶었다. 그와 다시는 엮이지 않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다. 몇 주 후 병원 전체에 큰 소식이 전해졌다. 유진그룹이 차세대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유진 메디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권강혁 회장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졌다. 서연이 속한 응급의학과는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 중 하나였다. 병원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서연을 포함한 각 과의 핵심 인력들이 프로젝트 팀원으로 차출되었다.
피할 수 없는 재회가 그녀의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리는 날, 서연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옅은 화장을 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일순 숨을 멈췄다. 상석에 앉아있던 권강혁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수트를 입은 그는 사고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회의 자료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확히 그녀를 포착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강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낯익은 느낌,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회의가 시작되고 서연은 프로젝트의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파트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한 자료를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다. 권강영 역시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프로젝트 발표자에 대한 관심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 눈빛,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의 정체를 찾기 위해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더듬고 있었다. 발표를 마친 서연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그의 집요한 시선을 느끼며 서연의 마음은 다시 5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던 호텔 연회장. 의대생이었던 그녀는 지도 교수를 따라 억지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값비싼 드레스와 가면 같은 미소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던 그녀는 답답한 공기를 피해 테라스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권강혁을 처음 만났다. 당시 그는 막 경영권을 물려받은 젊은 후계자였고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는 파티의 주인공이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녀가 조용히 돌아서려던 순간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 공기는 좀 낫군요. 예상외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그는 재벌 3세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자신의 고뇌와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연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날 밤 테라스에서는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연 씨 눈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군요. 거짓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진심을 알아봐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혔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최대한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권강혁이었다. 그는 훌륭한 발표였다는 의례적인 칭찬을 건넨 후 깊고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확신과 의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처럼 크게 뛰었다.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질문 앞에서 그녀는 굳어버렸다. 권강혁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끈기 있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눈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것처럼.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권강혁의 기습적인 질문에 이서연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끈질기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5년 전의 일을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그날 밤 응급실에서의 일을 눈치챈 것일까? 어느 쪽이든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터였다. 서연은 짧은 순간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의사였고 지금은 유진그룹과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글쎄요, 회장님처럼 유명한 분을 제가 잊을 리가 없을 텐데요. 아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권강혁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직감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간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더 이상 추궁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의아함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숨기며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가요? 내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서연 선생, 오늘 발표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비서와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첫 번째 파도는 간신히 막았지만 앞으로 계속될 만남이 두려웠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혁은 이서연의 프로필이 담긴 파일을 다시 화면에 띄웠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과 책임감으로 신망이 두터운 의사. 평범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이었다. 5년 전 자선 파티 참석자 명단에도 그날 밤 응급실 근무자 명단에도 그녀의 이름은 분명히 있었다. 2개의 교차점. 하지만 그녀는 부인했다. 강혁은 마우스를 내려 그녀의 사진을 확대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지적인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사진 속 그녀는 오늘 회의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의 생각을 끄는 것은 비서실장의 노크 소리였다. 그는 강혁이 퇴원 직후부터 지시했던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최종 보고서를 들고 왔다. 강혁이 서류를 넘겨받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졌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채에 손을 대서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문서로 확인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린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사고 전후로 내 동선과 회사 내부의 모든 CCTV 기록을 다시 확인해. 특히 박민준 부사장 주변 인물들을 주시하도록. 박민준 부사장은 유진그룹의 2인자이자 강혁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는 강혁의 부친 때부터 회사에 몸담아 온 원로였지만 그 야심은 결코 그의 나이에 꺾이지 않았다. 강혁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박민준은 마치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 했다. 강혁이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돌아오자 그는 누구보다 기뻐하는 척 연기했지만 그의 눈빛에 스치는 실망감을 강혁은 똑똑히 보았다. 강혁은 박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민준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강혁은 그의 위선적인 연극을 묵묵히 받아주며 내색하지 않고 유진 메디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적을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강혁의 방식이었다. 이후 프로젝트 회의는 주기적으로 열렸다. 강혁은 회의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고 그때마다 이서연과 마주쳐야 했다. 서연은 그와의 만남이 불편했지만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프로젝트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는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유진그룹의 기술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스템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녀의 의견은 언제나 논리 정연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강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 이서연의 능력 그 자체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뛰어난 분석가이자 전략가였다. 그는 회의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는 프로젝트에 국한되었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지적 긴장감과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서연 역시 차갑고 냉철한 경영인으로만 보였던 강혁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리더였다. 5년 전 테라스에서 보았던 꿈을 이야기하던 그의 모습이 지금의 그에게 겹쳐 보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회의에서 사건이 터졌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원격 진료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 대한 논의 중이었다. 유진그룹의 보안팀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신하며 완벽에 가깝다고 보고했지만 서연은 조용히 손을 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녀는 최근 해외 의료 해킹 사례들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공격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보안팀장은 그녀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강혁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서연의 발표를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다. 서연의 논리적인 설명이 끝나자 강혁은 즉시 기술팀에게 그녀가 지적한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연의 예측대로 시스템은 간단하게 뚫렸고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수만 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서연의 통찰력 덕분에 유진그룹은 엄청난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막을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혁은 따로 서연을 불렀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리고는 불쑥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선생은 의사가 아니라 연구원이나 전략가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응급실의 힘든 길을 택했습니까? 그는 그녀의 단단한 프로페셔널의 갑옷에 작은 틈을 만들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그가 모르는 진짜 이서연의 모습을. 권강혁의 질문은 회의실의 딱딱한 공기를 가르고 날아와 이서연의 마음에 박혔다. 그것은 더 이상 프로젝트 책임자와 팀원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던지는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이 담긴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피했다. 응급실을 택한 이유. 그것은 그녀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연결된 문제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시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1분 1초가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죠. 모든 것이 명확해요. 변명도 가식도 통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판단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곳. 그 긴박감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녀의 대답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강혁은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치열하고 정직하며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 그가 5년 전 아주 잠시 보았던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 그의 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해합니다. 저 역시 매 순간이 전쟁터니까요. 그들의 짧은 대화는 비서가 다가와 다음 일정을 알리면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강혁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프로젝트 팀원으로 대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그를 차가운 CEO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이었다. 프로젝트의 임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병원 내 독립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외부 해킹 시도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서버는 자동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잠금 상태에 들어갔다. 서버에는 수천 명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담겨 있었기에 문제는 심각했다. 보안팀이 긴급 투입되었지만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인 강혁과 의료 데이터의 총괄 담당자인 서연의 현장 입회 없이는 서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강혁과 서연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긴급 연락을 받고 한밤중에 병원 데이터 센터로 달려와야 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가득한 데이터 센터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보안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강혁과 서연은 중앙 모니터 앞에 나란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전문 용어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의 침착함과 날카로움에 보안팀장마저 혀를 내둘렀다. 강혁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얀 가운 대신 평범한 스웨터 차림의 그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일에 집중할 때 살짝 찌푸려지는 미간, 생각에 잠길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버릇.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작은 습관들을 눈에 담고 있었다. 서버 복구 작업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흐르고 있었고 서연은 계속 서 있었던 탓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강혁이 말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조금 마시면서 해요. 장기전이 될 것 같으니.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다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잠시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강혁은 자신의 세계에 대해 털어놓았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들, 언제나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고독함,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상처들. 그는 박민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과 불안이 배어 있었다. 내가 있는 곳은 정글과 같아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죠.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으니. 그의 고백은 뜻밖이었다. 늘 완벽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남자의 나약한 속내를 들여다본 기분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짙은 외로움을 읽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냥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요. 그녀의 말은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혁은 가만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그에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왜 그토록 이 여자에게 끌리는지를. 그녀는 그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신뢰와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고 후 깨어났을 때 느꼈던 그 절박하고 따뜻했던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기술팀의 호출로 중단되었다. 다행히 해킹 시도는 막아냈고 데이터는 안전하게 복구되었다.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밤새 이어진 사투에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흘렀다. 강혁은 피곤한 얼굴에 서연을 보며 말했다.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강요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이 밤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강혁의 차에 오르자 은은한 가죽향이 그녀를 감쌌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결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공유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생긴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려운 상사가 아니었고 그녀 역시 그에게 미스터리한 여직원이 아니었다.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고 마음의 벽을 조금 허물었다. 차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서연은 안전벨트를 풀며 진심으로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강혁은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할 소리입니다. 푹 쉬어요, 이서연 선생.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어쩐지 특별하게 들렸다.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그들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권강혁과 이서연 사이의 미묘한 변화는 박민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의 정보원은 데이터 센터 사건을 상세히 보고했고 특히 두 사람이 단둘이 밤을 새우며 위기를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준의 노련한 촉은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협력 이상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권강혁이라는 남자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강혁은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결정을 흐리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 그가 특정 직원, 그것도 한낱 레지던트 의사에게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민준은 이서연을 위험인물로 분류했다. 그녀가 권강혁의 연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녀가 강혁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다. 박민준은 권강혁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의 완전한 신임을 얻지 못했다. 언제나 자신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듯한 그 날카로운 눈빛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권강혁의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약점은 제거하거나 혹은 철저히 이용해야 하는 것이 박민준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이서연이라는 의사, 겁을 좀 줘야겠어. 하지만 너무 티나게는 말고 단순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처리해. 이건 권강혁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니까. 그는 권강혁이 이서연을 지키려다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대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데이터 센터 사건 이후 강혁은 자신이 이서연을 생각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성에 대한 감탄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개인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회의 외의 시간에도 업무를 핑계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비서를 통해 그녀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도 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본질은 그녀에 대한 염려와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정의 내릴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따라 서연은 응급수술이 길어져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텅 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녀는 자신의 차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탓이려니 애써 무시했다. 그녀가 차 문을 열려고 스마트키를 누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가방 내놔. 얌전히 굴면 다치게 하진 않을 테니.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응급실 의사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가방을 넘겨주며 상황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돈만이 아닌 듯했다. 다른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그녀를 벽으로 밀쳤다. 의사 선생, 요즘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순간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가 저항하려 하자 남자의 소나기 힘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이었다. 그 손 당장 안 놔. 지축을 울리는 듯한 분노에 찬 목소리와 함께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남자들의 눈을 멀게 했고 놀란 그들은 당황하며 서연을 놓아주었다. 차는 그들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고 운전석 문이 열리며 권강혁이 뛰쳐나왔다. 그는 그날 병원 근처에서 투자자들과 늦은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주차장을 지나치던 순간 그는 익숙한 실루엣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강혁은 망설임 없이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평소의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야수처럼 거칠었고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과 기세에 눌려 당황했지만 이내 그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혁은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은 쉽게 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한 남자가 휘두른 둥이에 그의 팔이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다른 남자가 서연에게 다시 달려들려 했다. 그것을 본 강혁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 미친 듯이 상대를 제압했고 위협을 느낀 남자들은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주차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팔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었다. 회장님, 팔에서 피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가운 주머니에서 거즈를 꺼내 그의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지만 그의 상처를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상처를 돌보는 서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강혁은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그녀에 대한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위험해졌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이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그를 향한 걱정이 더 컸다. 그녀는 지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탓이 아니에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위험이 거친 후에 아드레날린과 안도감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 담긴 진심을 보았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깊은 감정의 파동을.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권강혁의 팔에서 흐르던 피는 서연의 응급처치로 멈췄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기 시작한 감정의 경로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강혁은 더 이상 그녀를 이곳에 혼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어야만 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으로 갑시다. 지금 상황에선 거기가 가장 안전해. 날이 밝으면 경호팀을 붙여주겠어.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서연은 반박할 기력도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녀 역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피를 흘리는 그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다. 강혁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차갑고 거대한 유리성 같았다. 하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그의 상처와 서연의 존재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그를 앉히고 익숙하게 구급 상자를 찾아와 그의 상처를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는 소독을 하고 찢어진 상처를 세심하게 봉합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강혁은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고통보다 그녀의 숨결과 샴푸 향기, 그리고 일에 집중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옆모습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냉철한 CEO는 상처 입은 채 그녀의 처치를 기다리는 환자가 되었고, 평범한 레지던트 의사는 그의 상처와 마음을 돌보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치료가 끝났을 때 서연은 그의 팔에 정성껏 붕대를 감아주었다. 다 됐어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지만 내일 병원에서 다시 한번 소독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강혁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다시 앉혔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붙잡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뚫어질 듯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쓰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 그녀의 눈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기시감, 그리고 사고 직후 자신을 깨운 그 신비로운 감촉까지. 그는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까이서 당신 눈을 보고 있으니 미치도록 낯이 익어.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당신 눈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군요. 5년 전 그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안개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선명한 영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시끄럽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가득했던 호텔 연회장. 그는 그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 테라스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유독 소박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실된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자신의 꿈이라고 수줍게 말했었다. 그는 그런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나 배경이 아닌 인간 권강혁으로서 한 사람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날 밤 그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냈다. 이서연.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 눈빛. 5년 전 테라스에서의 그 눈빛과 며칠 전 응급실에서 의식이 돌아오는 찰나에 본 그 눈빛,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의 상처를 걱정하며 바라보던 지금의 이 눈빛이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미스터리한 의사, 그리고 5년 동안 그의 마음 한구석에 희미한 잔상으로 남아있던 그녀가 모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충격과 환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서연.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5년 전 유진재단 자선 파티, 호텔 테라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강혁은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그녀가 자신을 모른 척했는지, 왜 그의 질문에 늘 선을 그었는지.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진심을 고백했다.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단지 기억이 흐릿했을 뿐이야. 하지만 내 무의식은 당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나 봐. 응급실에서 날 깨운 게 당신이었지.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였어. 그는 그녀에게 물었지만 그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비밀을 안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그녀가 혼자 감당했을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자신과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그 하룻밤의 만남은 자신에게는 평생의 기억이지만 그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다고. 그래서 감히 아는 척할 수 없었다고. 그녀의 떨리는 고백을 들으며 강혁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바보같이 내게도 당신은 단 하룻밤의 인연이 아니었어. 모든 오해와 비밀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강혁은 그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그것은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음을 알리는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 권강혁과 이서연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는 불안한 연인이 아니었다. 운명적인 이끌림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로 뭉친 견고한 동반자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강혁은 서연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했고 서연 역시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단지 강혁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박민준의 위협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밤을 보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강혁은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해왔던 박민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서연에게 모두 공유했다. 박민준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을 포섭해온 과정 등 거대한 악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심증에 가까웠다. 특히 강혁의 차량 사고와 서연의 피습 사건은 박민준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고리를 찾지 못해 수사는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강혁은 조급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결정적인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바로 서연의 예리한 눈썰미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데이터 서버 해킹 사건이 단순한 외부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혁의 말에 관련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의학 논문을 분석하듯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안 로그 기록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 외부 해킹 공격이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특정 내부 IP 주소가 서버의 방화벽 설정에 접근했다가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그것은 마치 도둑이 들어오기 직전 내부자가 미리 문을 살짝 열어놓은 것과 같은 흔적이었다. 대부분의 보안팀 직원들은 외부 공격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이 미세한 내부 접속 기록을 놓쳤던 것이다. 서연은 즉시 이 사실을 강혁에게 알렸다. 강혁은 그녀의 발견에 전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측근으로 이루어진 보안팀에 해당 IP 주소에 대한 역추적을 지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 IP는 박민준이 아닌 재무팀의 한 평범한 대리의 컴퓨터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대리는 바로 박민준의 대학 후배이자 그의 충실한 수족 중 한 명으로 강혁이 예전부터 주시하던 인물이었다. 마침내 음모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버 해킹 사건은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강혁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한 박민준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강혁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뱀의 목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유진 메디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중대 보안 문제 및 향후 거취 논의였다. 박민준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강혁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프로젝트의 정원을 자신에게 이양받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사회 당일 유진그룹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준은 작심한 듯 강혁의 경영 방식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보안이 뚫린 것은 전적으로 강혁의 독단적인 결정과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며 이사들을 선동했다. 일부 박민준 라인의 이사들이 그에게 동조하며 강혁을 압박했다. 강혁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었다. 박민준의 열변이 끝나고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강혁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박 부사장님의 회사에 대한 깊은 우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군요. 강혁은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워왔다. 박민준이 수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한 해외 계좌 내역과 유령 회사들의 명단이었다. 당황한 박민준이 소리치기도 전에 강혁은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바로 서연이 찾아낸 서버 접속 기록과 그 IP의 주인이 박민준의 수족인 재무팀 대리라는 증거였다. 강혁은 회의실 문을 열었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감사팀이 그 대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모든 증거 앞에서 대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신이 박민준의 지시를 받고 한 짓이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박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발악했다. 하지만 강혁의 마지막 한 방이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스크린에는 강혁의 사고 차량 감식 보고서가 떠올랐다. 인위적으로 절단된 브레이크 라인. 그리고 그 사고가 있기 직전 박민준이 정체불명의 인물과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과 합쳐져 박민준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심증을 만들어냈다. 궁지에 몰린 박민준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혁에게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다. 내 놈만 없었으면 유진은 내 것이었어. 그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혁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횡령, 업무 방해, 살인 미수 혐의로 박민준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강혁을 향해 저주에 찬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혁은 회의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는 회의실 한쪽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확인하는 신뢰의 미소였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있었다. 박민준의 구속은 재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고 온갖 추측성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권강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회사의 쇄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의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에 시장의 불안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갔고 내부적으로는 박민준의 잔재 세력을 정리하며 더욱 견고한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위기는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일상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유진그룹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권강혁 회장의 연인.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없지는 않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사였고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 앞에서는 어떤 가십도 힘을 잃었다. 오히려 동료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는 그녀를 보며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강혁과 서연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깊어졌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관계를 떠들썩하게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바쁜 시간을 쪼개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의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심야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했다. 특히 강혁에게 서연과의 시간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그녀 앞에서만큼은 치열한 경영인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에게 응석 부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남자가 될 수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든 모습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장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기적과 같았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유진 메디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원격 진료 시스템은 의료계에 혁신을 가져왔고 유진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런칭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강혁은 단상에 올라 모든 공을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에 영감을 주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제시해준 이서연 선생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서연에게 쏟아졌고 그녀는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이제 그녀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유진그룹의 지원을 받는 의료연구소의 최연소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파티가 끝나고 강혁은 서연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6년 전 그들의 운명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호텔의 테라스였다. 도시의 야경은 그날처럼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강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만났지. 그때 당신은 내게 유일한 숨구멍이었어. 그리고 6년 후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고 내 세상을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그녀 덕분에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서연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사랑의 서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 내 어둠 속 한 줄기 빛이었고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어준 사람. 이제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과 함께 웃고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의 청혼에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강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깊이 입을 맞췄다. 6년 전에 스치듯 한 만남, 응급실에서의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오해를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무의식적인 입맞춤으로 시작된 하나의 작은 불씨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테라스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앞으로 함께 써 내려갈 사랑의 새로운 장을 미소로 맞이했다.